네, 개장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코리아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큰 매크로부터 볼까요? 또 이승석 대표님이 또 첫 순서를 열어주셔야죠. 예, 오늘 미증시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요즘 미국 증시가 좀 내부적으로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제 이념 논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냐면은, 역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 이슈가 되겠죠. 이제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쪽으로 자꾸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기업 실적은 무난했다라고 저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고, 어제 웰스파고고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매출이 약간 감소했지만 이익 규모라든지 또 JP모건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거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려보다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시장도 다소 좀 안도하는 분위기가 뚜렷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념 논쟁까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최근 미국 증시는 경제학을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제 대표적인 학파죠. 케인즈 학파하고 이제 통화주의 학파.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서로 상충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피셔 총재하고 이제 어제 또 로카트 총재가 다 매파적 발언을 했죠. 비둘기였던 로카트 총재까지 이제 매파로 돌아섰으니까 미국에 대한 과연 테이퍼링 추가 확대가 1월 달에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경제 지표 쪽에서 또 이제 소매 판매 쪽보다도 미국의 수입 물가 쪽에 저는 좀 포커스를 두고 좀 봤습니다. 과연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즉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느냐를 놓고 좀 두고 봤더니, 수입 물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제자리 걸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의 고유 기능이 이제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동향에 대한 조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조절,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떤 그 조절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 지표에 대한 연준의 목표가 2%라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2%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테이퍼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QE를 중단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 경제 지표에서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1월 달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갑론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매파라고 하는 쪽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통화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측의 측면이고, 이쪽이 전통적으로 케인즈 통화주의 학파 쪽의 사상하고 좀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케인지안 학파 쪽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꾸 이쪽으로 다 매칭이 돼가지고 우리 증시도 이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주에는 얘기 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약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도 이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부터 증시가 좀 저점을 좀 다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지수가 좀 다소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장중한 때는 또 반등 시도, 그 아래쪽에서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죠. 최근 외국인들이 그래서 일부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선물 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아래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제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한 3,900계약 정도, 3,000계약 이상, 비교적 많은 물량이 쏟아졌지만, 지수가 거의 밀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좀 지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쳐줘야지 좀 선물 매도가 다시 좀 청산이 되고, 시장이 좀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해볼 때까지는 해봤는데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얘기했다시피 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가 관건이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뿐이 없는 환경이 현재 계속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 FOMC 회의 쪽에서 과연 이 문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글쎄 제 개인적인 뷰와 의견은 이달은 그냥 넘어가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번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시간 텀은 앞으로 좀 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사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사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네. 매수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12명, 13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보트, 투표권이 있는 10분이 최근에 FOMC를 주도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사실 합리적인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이 절대 자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연준의 넘버 1, 2, 3 과거에는 벤 버네키 연준 의장, 뭐 제닛 옐런 부의장, 윌리엄 더들리 뭐 뉴욕 연준 의장 이 세 분의 의중이 거의 중요합니다. 뭐 매파, 비둘기파를 말씀하셨고 학파 간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연준 의장이 하고자 하면은 뭐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예, 그 시스템 자체는 이제 연준 의장이 한다고 해서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뭐 다수결 우위입니다. 그쪽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뉴욕 뭐 연준의 고위 의장들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해서 양적 완화 축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지표의 호조가 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승원 대표님, 네. 자 미국의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뭐 선진 시장만 사실 쭉 띄워놓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낙수 효과도 분명히 있고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에 대한 쪽을 갖고 이러한 논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경기 회복이 신흥 시장으로 지금 낙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온기가 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미국 시장이 올라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차별화되고 디커플링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설비 투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산업재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설비 투자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쪽에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틈새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망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무형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은 트위터라든가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국내에도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또 네이버에 대한 대안주로서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그 대안이 되는 종목군들의 좀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바로 SK컴즈인데요. SK컴즈 같은 경우도 사이메라 같은 경우가 6천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SNS 기능을 탑재시키게 되면 바로 이제 또 새로운 SNS에 대한 탄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주 그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핫하더군요. 오늘도 계속 외신에서 먹방이라는 걸 저도 봤는데 신기하더군요. 아마 뭐 먹기만 하는데 예, 돈을 버는 BJ라는 직업군이 등장을 했고. 예, 맞습니다. 먹방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프리카 TV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런 그 스트리밍 사업에 대한 쪽을 좀 뛰어넘어서 이 게임 업체로까지 지금 그 발돋움을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지금 이제 그 결국엔 라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듯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일본 진출에 대한 쪽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네이버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터파크였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면세점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이후 뭐 25% 이상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이버와 관련된 대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됐을 때 이런 인프라 투자가 있는 기업들로 다시 돌아간다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변화되는 시장의 맥을 한번 다뤄봤고요. 매크로와 또 마이크로 양쪽을 다 뒤져봤습니다. 미국은 어제 구글, 테슬라는 15.74%가 급등을 했는데 두 개 접목시키면 또 스마트카라는 또 화두가 등장을 하고요. JP모건은 인텔의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자, 오늘 관심 기업을 요 맥락과 짚어서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승석 대표님의 관심 기업은 뭘까요, 오늘? 그 삼성전자가 먼저 좀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연계해가지고 이제 멜파스 같은 이제 IT 부품주 쪽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일종의 뭐 퍼포먼스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하고 미국의 그 IT 쪽 움직임, 오늘 기술적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뭐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좀 낙폭 과대, 물론
분기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하향됐지만, 그래서 이제 눈높이 어떤 그 생각을 좀 바꿀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실적 우려가 없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도 나서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련주로서 삼성 테크웨이를 좀 가져나와 봤습니다. 이 종목 그동안 이제 실적 우려가 그러니까 뭐 일회성 비용의 증가도 이 부분은 이 회사도 이번 연말 쪽에 일회성 비용 증가도 좀 실적이 악화 우려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어쨌든 액면 상황은 실적 발표를 해봐야지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네. 일부에서 좀 극하게 좀 실적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좀 많이 밀림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매력적인 가격에 진입했다 보니까 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쪽으로 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오늘 삼성테크윈을 그래서 관심 정보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는 오늘 관심 기업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전기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한전 같은 경우는 뭐 소규모 흑자 전환 얘기까지 나타났는데요. 이 전기세 인상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ESS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삼성 SD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는데 테슬라보다도 이제 BMW i3를 봐야 되겠죠. 삼성 SDI BMW i3 판매량 초도 판매량이 지금 1만 대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 판매에 대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갭상승 시에서 이런 충분히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 관점에서의 반등을 좀 기대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을 이제 20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